자, 보자. 잠깐 좀 합시다. 제목을 뭘로 할 거냐면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사실은 이 동위원소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거든. 아이소톱 이렇게 얘기하죠. 동위원소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 번호는 같어. but 그러나 뭐예요?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번호가 같으면 전자 숫자가 같잖아요. 그죠?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 숫자가 같으면은 뭐예요? 족이 같은 거잖아. 그지? 또 최각 전자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지. 그래서 같은 원소면서 전자 숫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단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 핵 숫자가 다 핵이 느낌이 다른 거죠. 중성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학적 성질만 동일한 거 우리는 이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동위원소의 종류에는 어떤 애들이냐면 많이 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얘를 우리는 수소라고 하고 얘를 중수소라고 하고 얘를 삼중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 얘 0이죠. 여기는 1이고 얘는 2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얘가 질량수잖아. 그죠? 그래서 질량수가 지금 다르죠? 이게 원자 번호잖아. 그래서 원자 번호에다 중성자 수, 원자 번호에 중성자 수 더한 거가 이게 질량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양성자 수잖아,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출발을 하는 거냐면 니네가 이제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원자는 뭘로 구성돼 있어? 핵하고 전자로 구성돼 있지.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잖아요. 실제 여기 주경기장만한 원자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핵 안에 다 들어있어. 왜? 핵은 뭘로 구성돼 있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요. 니네 고1 때 배웠잖아. 양성자는 또 이거보다 더 작은 기본 입자인 솔입자 업컬크 2개랑 다운컬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업컬크랑 다운컬크 2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니네 업컬크 하나가 전하량이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죠. 플러스 3분의 2죠.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러니까 상대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얘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컬크가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이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는 경입자라고 그러죠. 얘네들을 솔입자라고 하고 얘는 경입자라고 한다고. 경입자 중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띈다. 물론 이건 상대값이야. 정확한 전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버린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 이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나누니까 플러스 1. 상대값인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숫자하고 즉 원자 번호하고 전자 수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걔를 중성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질량을 얘기해 볼게. 자, 양성자 질량, 중성자 질량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작겠지. 그래서 우리 양성자를 1이라는 값으로 정한 거야. 그랬더만 중성자가 1보다 조금 무겁더라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전자는요 1876분의 1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전자 하나가 1876분의 1배니까 얘는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가볍지.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의 질량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이렇게 해도 되더라. 약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더라. 전자가 뭐 100개 정도 있어도 1876분의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야. 우리 화학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화학은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지. 핵은 그대로 있고 최각전자만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온이 됐다가 공유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전자가 그러니까 몇 개 왔다 갔다 해봐야 질량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화학 반응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최각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핵이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핵 반응은 어때요? 우리 배웠지. 핵 반응은 질량은 보존이 안 되잖아. 뭐만 보존이 돼? 앞에 정수 부분. 질량 수만 보존이 되잖아. 그래서 그 0.000 얼마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핵 반응은. 그걸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 그러지? 질량 결손 에너지. 들어봤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전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나온 게 질량수를 나타낼 때 질량수는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질량수라고 한다. 이거 마치 공식처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게 된 거야. 좌측 하단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쓰는 거고 좌측 상단에다가는 질량수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 번호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 자, 원자 번호, 이 양성자 수하고 같은 게 원자 번호거든. 또는 전자수하고 같거든요. 물론 전자수에는 여기 이제 중성 원자일 때만 가능한 거지.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자 플러스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온일 때는 다릅니다. 어쨌든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 더하기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럼 뭐 탄소 같은 경우도 있죠. 6번에 12짜리가 있고 6에 13짜리가 있고 6에 14짜리가 있더라는 것이지. 이런 애들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수 몇 개 있어? 6개 있고요. 여기 7개 있지. 여기 8개 있지. 그래서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우린 이걸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동위원소의 개념이. 그죠? 그래서 동위원소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거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CL이 제일 많이 나와. CL 17번이거든. 35짜리가 있고 동위원소로 CL 17번에 37짜리가 있다고. 근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 얘가 75% 존재한다? 얘가 25% 존재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CL의 17번에 35.5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주기율표는. 그러면 봐봐. 이 상태에서의 중성자수 18개인 거 알겠지? 이 상태에서 중성자수 20개인 거 알겠니? 이렇다고요. 이게 중성자 숫자야. 이런 애들이 75%, 이런 애들이 25%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야, 여기 중성자수 몇 개니? 그러니까 18.5요. 이렇게 나와. 삑.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 35.5라고 하는 건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야. 사실은 35.5는 35짜리가 75% 있는 거고 37짜리가 25% 있다는 걸 짬뽕에서 한꺼번에 나타낸 거야. 우린 그걸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직접 17을 빼갖고 나머지가 중성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평균 원자량 35.5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35짜리가 질량 백분율로 100분의 75%가 있는 것이고 더하기 37짜리가 100분의 25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5.5가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보면 35.5짜리가 몇 프로고 37짜리가 몇 프로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하나 써볼게. 근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7에 37짜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몇 프로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얘를 X프로라고 잡으면 얘는 당연히 100-X 프로겠죠. 이걸 Y라고 하면 미지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 없애기 위해서 합이 100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100-X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 35짜리가 100분의 X 더하기 37짜리가 100분의 100-X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죠? 따라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35.5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야 돼? 75%가 나올 것이야. 그럼 우리가 잡은 이게 y죠? y는 얼마가 나와야 돼? 25%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자연상태의 존재 비율이다. 그래서 자연상태 존재 비율도 평균 원자량을 주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비율만 주면 평균 원자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어떤 A라고 하는 동위 원소의 기체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CL이라고 예를 들면 굉장히, 염소라고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다양한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꼭 염소에 국한시켜서 할 필요는 없는데 예시를 염소로 들기가 참 좋으니까 염소 기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 염소 기체가 자연 상태에 분포하는 정도가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일반으로 나와. 근데 염소로 특정화 시켜보자고. 자, 자연 상태 우리가 이제 CL이 17에 35짜리가 있는 걸 알고 있고, CL에 17에 37짜리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얘가 75%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25% 있다는 것도 문제에 주어줍니다. 이 조건을 문제에서 준 다음에 CL2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CL2의 경우의 수야. 너네 경우의 수 뭔지 알지?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니? CL 이거 한번 다 이렇게 나눠서 써보자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올까? 35짜리하고 35짜리의 경우가 있겠죠. 35가 오고 37짜리, 37에 35의 경우도 있겠죠. 37에 37의 경우가 있겠어. 그러면 이제 분자량 경우의 수를 따져봐. 분자량은 어떤 애가 나와? 자, 더해봅시다. 70이야. 더해봅시다. 72야. 얘도 똑같이 70이지. 앞뒤만 바뀌었을 경우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74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분자량의 종류가, 자, 봐봐. 질량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분자량의 종류를 보니까 분자량의 종류는 세 종류더라. 그럼 얘네들의 이제 뭐도 알아야 돼? 자연상태 분포 비도 알고 싶은 거야. 또는 뭐 빈도수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누가 얼마나 많이 있을 거냐. 자연상태 얘가 75% 들어있는 애고 얘는 25% 들어있는 애야. 그죠? 우리가 이제 확률로 얘기할 때 지금 두 개를 갖다가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확률이 만약에 75%고 하나의 확률이 25%다 그러면 확률 계산할 때 x 플러스 y를 갖다가 제곱하면 결국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x는 35짜리가 존재할 확률이고 y는 37짜리가 존재할 확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100분의 75잖아. 그 다음에 100분의 25잖아.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1 아니냐?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2의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확률이 1이거든. 100% 존재할 확률, 다 존재할 확률이지. 얘는 뭐만 존재하는 애들이야? 35, 35의 경우죠. 얘는 35에 37 경우고 바꿔도 하나 더 있으니까 2를 쓴 거고, 얘는 37, 37의 경우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자, 4분의 3에 4분의 1이죠. 얘가 100분의 75, 100분의 25 약분한 거야. 제곱해볼게. 얼마 나오니? 16분의 9가 나오죠. 2AB니까 16분의 6이죠.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바로 분포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다 분자량이라고 해볼게. 여기다는 뭐를 할까요? 여기다 빈도수 또는 분포 비율 상대값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분자량을 얼마로 잡을까? 여기 70으로 잡읍시다. 72로 잡읍시다. 74로 잡자고요. 여기 비율은 얼마로 잡을까요? 9대 6대 1 이렇게. 그럼 얘는 뭘로 존재하는 애?
CLCL이 35, 35짜리로 존재하는 애가 전체 중에 16개 중에 9개 비율로 들어있다. CL 35, 37짜리가 16개 중에 6개 비율로 들어있다. CL 37, 37짜리 비율은 16개 중에 1개의 비율로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만약에 동위원소가 2종류가 있다. 그러면 분자량의 종류는 몇 종류가 나와야 돼? 3종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율도 확률 비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HCl 한번.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염화수소 기체라고 하지. 이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야? 자, 그런데 H는 어떻게 돼 있어? H는 1, 1짜리가 있고 H는 1, 2짜리가 있고 H는 1, 3짜리가 있다고. 그런데 얘 원래 주기율표상에서 나오는 게 여기가 1.008이다. 자, 중성자수 몇 개냐? 0.0008이요. 그러면 안 돼. 얘는 지금 중성자가 얘는 없는 애도 있고 하나 있는 애도 있고 2개 있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의 비율이 자 해봤더니 1.008이라는 얘기는 1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뭐 거의 98%, 99%야. 얘가 0.0000, 0.0000 얼마 %야. 따지기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뭘로 나온다? 얘는 A%라고 나오고 얘는 B%라고 나오고 얘는 C%라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고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1짜리가 2짜리가 3짜리가 이렇게 수능에서는 A%, B%, C%라고 나온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종류니까 만약에 HCl 하기 전에 수소도 해보면 수소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냐? 이게 몇 개 나와야 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니? H 1 나오겠죠. H 1 2도 나오지. H 1 3도 나와야죠. 그 다음에 H 2 1도 나와야 되고 H 2도 나와야 되고 H 2 3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8개 나오나 그러면? 몇 개 나오니? 다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 같은 애들 또 따져줘야죠. 얘랑 얘랑 또 같은 거잖아요. 이거 다 따져줘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나오려면 얘는 100분의 A의 제곱인 거지. 얘는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의 확률이죠. 얘는 100분의 A의 얘는 100분의 C의 확률인 거지.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면 되는 거야. 맞냐? 그럼 만약에 HCl이 나온다.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 엄청나겠죠? 여기에 가능한 애들을 다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서 1하고 35짜리가 있을 수 있고 2하고 35짜리가 있을 수 있고 3하고 35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1하고 37짜리가 있을 수 있고 H 2하고 37짜리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H 3하고 37짜리가 있죠.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그럼 분자량의 경우의 수가 얼마 나오니? 얘 36이란 말이지. 7이죠. 38이죠. 얘 38이죠. 봐봐. 이건 일치하는데 분자량의 종류는 일치하는데 종류가 틀리지. 이런 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39짜리가 생기고 여기는 40짜리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종류는 몇 종류?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생기고 분자의 종류는 6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거냔 말이야. 100분의 A 곱하기 얘는 100분의 75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 얘는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7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얘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7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얘 빈도수는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25가 돼야 되잖아. 여기는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25가 돼야 되잖아. 얘는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 얘네들의 빈도수 나와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한 건 안 나오지만 이렇게 분자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분자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얘네들의 동위원소가 가지는 비율까지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얘네들의 존재 확률을 존재 비율을 상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수능에서 19번, 20번에 소위 얘기해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들 여기를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빼먹은 것 같아서 추가로 해주는 거니까 일단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니네들이 문제 접근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놔봐. 다슬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는 했죠?